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12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으로 그 배경과 원인, 과정, 결과 및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쿠데타 배경. 이 군사 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인해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비상계엄을 통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전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26 수사총책을 맡은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렇듯 권력의 중심인 보안사에서 전두환은 정보력과 수사력을 이용하여 26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고하는 등 전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고 제멋대로 정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2. 쿠데타 원인. 이에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시킬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군사사조직의 정보력으로 정승화 총장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됩니다. 이에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승화 총장보다 빨리 움직여서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 사건 현장에 있던 것을 구실로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 쿠데타 전개 과정.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군부 내에서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주요 인물들을 포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등 주요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주요 군사기지와 정보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특히 수도경비사령부와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과 주요 군사인물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보안사령부 핵심 인물인 허삼수 육군 보병대령이 정승화 총장의 관저를 찾아가 김재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합니다. 정승화 총장을 납치하다시피 한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규하에게 사후 재가를 계속 요구했지만 최규하는 노재현 국방장관의 동의 없이는 체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최규하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사이 육군본부 측에서는 재가를 받기 전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회는 보안사 감청망 활용을 통해 육군본부의 계획을 알고 육군본부에 화해하는 척하면서 정상적인 국군 명령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경사령관 장태환은 합동수사본부 측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수도권 부대를 대상으로 병력 출동을 독촉하게 됩니다. 이에 전두환은 1, 3, 5 공수여단장들에게 국방부와 육군본부 점령 및 특전사령부 점령 명령을 하달하고 공수여단 외에도 사단장 노태우가 이끄는 구사단 29연대와 30년대 소속 1개 대대, 34단의 90년대, 제2기갑여단의 1개 전차대대도 중앙청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반란 세력을 막기 위해 인천에 있는 구공수여단이 육군본부 측의 명령을 받고 서울을 향해 출동했다는 급보가 보안사 합수부 측에 전해졌는데 구공수여단이 자신들의 병력보다 더 빨리 서울로 도착할 수 있기에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의 장성들은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측 장성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구공수여단 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반란군 측인 중장 유학성과 중장 황영신은 육군본부 측에 전화를 걸어 서울 한복판에서 아군인 국군끼리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도 더 이상의 무력 동원은 안 할 것을 약속할 테니 진압군 측에서도 구공수를 원대 복귀시켜라는 내용의 협정을 제안합니다. 이 협정을 믿은 육군본부 측은 구공수여단장 중장 윤행기에게 부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협정을 지킬 생각이 없던 반란군은 서울에 도착한 일공수여단 병력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한편 사령관 정병주가 있는 특전사령부 본부는 최세창이 3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순식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마지막으로 반란 수괴들을 체포할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전차포, 포우 대전차포, 106mm 무반동포, 3.5인치 로켓포를 앞세워 반란 세력을 진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듣고 놀란 윤석민 참모차장이 장태환 사령관을 말리며 이관영 3군 사령관에게 병력 동원이 가능한지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26사단과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출동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30경비단 편에 있는 전차대대 본부에서 사령관님을 사살하라는 무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제 다 끝났으니 병력을 사령부로 돌리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장태환 사령관은 결국 허탈해하며 병력들을 해산시키고 사령부로 돌아오게 되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서 장태영 사령관에게 병력을 철수시키고 상황을 끝내도록 하라며 상황 종료를 명령합니다. 결국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중령 신윤희가 헌병대를 이끌고 장태환 사령관과 수경사로 피난왔던 육본지휘부를 모두 체포함으로써 반란은 성공하게 됩니다. 4. 쿠데타 결과 및 영향. 쿠데타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통해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쇠퇴시켰으며 훗날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진 광주민주화 혁명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쿠데타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정권의 억압과 통제로 인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안타깝게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서 민주화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